현재 화제의 판결, 사건을 통해 법을 알아보는 시간, 알법한 언니, 조으론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방금 전에 네.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가져오신 게 그거네요. 지금. 예, 맞습니다. 정의연 요즘 말이 많죠. 예.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그 좀 사건이 복잡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한 30년간 일했던 그 정의연에서 이제 피해자 지원으로 이제 받으시던 이용수 할머니께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이제 수요 집회에 나가지 않겠다. 예. 기부금이 모여도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르겠고 나와 같은 이제 피해자들한테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30년과 같이 뭐 동거동락했다고 볼 수 있는 윤미향 전 대표를 이제 저격하는 발언을 해서 이번에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여러 언론들에서 이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예, 일단 그래서 요 코너가 당연히 알법한 언니, 그 법을 좀, 그러니까 법적인 정치적인 쟁점은 좀 가급적 배제를 하고 네. 법적인 부분을 할 텐데 그렇지만 이게 완벽하게 분리는 안 돼요.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지금 그리고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사건이 규명된 게 아니니까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치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것이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팩트인지가 아직까지 그 확인이 되고 있질 않아요. 예, 이건 예. 앞으로 이제 현재 뭐 고소고발이 된 상태니까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얘기지만 오늘 이야기는 이때까지 언론이나 다른 뭐 기자회견 등에서 밝혀진 내용만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돈 문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네. 일단 이용수님 할머니 이용수님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는 수요 집회를 해서 모금 활동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안 쓰인 것 같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 측에서는 영수증도 공개를 했어요. 네, 이렇게 돈을 뭐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왔다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더 많은 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뭐 의혹 제기들이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뭐 다 공개를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고 요게 좀 이제 대치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이렇게 뭐 법인이잖아요. 이것도 예,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용도를 그 용도에 맞게 쓰지 않고 뭐 유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법에서 뭐 정해놓고 있는 유용의 한계가 있겠지만 그 한계를 벗어넘은 경우에는 이게 횡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사처벌의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국세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제 국세청이 최근에 그 정의연대가 공시한 재무제표 그리고 언론이 제기한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 의도적인 분식 회계나 탈세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아직. 하지만 그 회계 오류는 분명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 오류를 수정을 하고 다시 재공시를 하라는 명령을 할 것이고 만약 이 명령에 불응한다면 이제 과태료 처분이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회계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는 정의기억연대에서도 뭐 인정을 한 부분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뭐 해왔고 사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모나 뭐 기업이나 전문 회계법인과 뭐 이렇게 같이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계사를 굉장히 뭐 유능한 사람을 고용해서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는 해요. 저도 이제 뭐 시민단체에서 일해본 경험은 없지만 이제 주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일반 회사만큼의 그렇게 꼼꼼하게 재무제표라든지 회계 처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이렇게 내부의 그런 어떤 검토는 받도록 국세청이 이런 의무적으로 재무제표도 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공개는 꼭 법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된 것들이 법에 의해서 이제 공개된 그런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었다. 이 점이 문제가 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도 오류가 있으면 다른 데는 오류가 없겠느냐라고 이런 의혹 제기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전에 설립 목적에 반하는 용도에 썼다라면 횡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설립 목적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여기 그러니까 이 방송을 준비를 하기 전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에서는 뭐 이게 뭐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만 설립된 것은 아니다. 기타 뭐 다른 그러니까 뭐
전쟁 성노예라고 할까요? 예, 전쟁 예. 성노예와 같은 그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그것들을 또 홍보해서 이것들이 정의롭게 밝혀지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라고 하지만 정확히 저도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예. 여기서는 일단 뭐 비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은 우리 함께 손잡아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이 땅을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활동이라고 해서 뭐 피해자 지원, 뭐 진상 규명을 위한 연구 조사,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교육과 장학 사업, 기림 사업과 국제 연대 사업,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 이렇게 이제 거기 홈페이지에 자기 그 단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네. 연구도 하고, 연구도 이를테면은 하고, 뭐 장학 사업도 하고, 그쵸. 국제 연대 사업도 예, 하고. 글로벌하게 다른 데들하고 연대해서 뭔가 행사도 벌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지원도 하고. 네, 예.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그 정의연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과 같이 그 피해자 분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할머니 분들만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는 아니고, 예. 그것도 있지만 다른 활동들도 하는 단체다라고 홈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모았잖아요, 기부금을. 네. 기부금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모았고, 또 뭐 언론에 알려진 게 뭐 40억 원, 뭐 대가 알려졌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뭐 사용이 됐나요? 네, 그 그러면? 기부금 관련해서도 홈페이지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홈페이지에 일반 후원금도 있고요. 뭐 나비기금,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해가지고 그 계좌번호도 다 달라요. 예. 그렇듯이 뭐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뭐 나비기금이라는 곳에 이제 후원을 하게 되면 뭐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기금이고 아, 또 그러니까 다른 그 할머니들한테 직접 이제 뭐 지원하는 게 이 나비기금인 거군요, 그러니까. 나비기금이 그러니까 그런 피해자들을 돕겠다는 할머니들의 뜻을 이어받아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기금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꼭 그 그러니까 피해자들인 할머니만을 돕겠다라는 취지로는 이제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할머니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뜻을 이어받아서 뭐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뭐 예. 해외에도 전시 성노예들은 현재도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전범들이 뭐 성폭력을 저지른다든지 네. 피해자 구제 뭐 이런 데 네.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거군요. 것들까지 아마 포괄적으로 그런 아.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기금이라고 이제 일단 문헌적으로는 해석이 되고요. 예. 또 다른 계좌를 보면은 그 뭐 생존자 복지라든지 국내외 활동, 뭐 쉼터 운영 이런 그러니까 전반적인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에 또 후원을 하는 그런 계좌번호도 또 따로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홈페이지 상의 후원 계좌를 통해서 후원도 받고 그 현재 뭐 9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기 수요 집회에서 이제 일부 후원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도 후원금을 받으면서 이제 기부금 명목으로 모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 중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좀 논란이 되는 게 그 호프집에서 결제한 네. 금액. 네. 그래서 뭐 맥주 값으로 뭐 3천만 원, 뭐 3천 몇백만 원을 썼다. 뭐 이렇게 해서 이상한 단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뭐 보수 저도 언론에서 많이 그 나왔어요. 기사만 보고는 예. 이게 공익법인이잖아요. 예, 예. 공익법인인데 어떻게 술집에서 뭐 하루에 4천만 원 어치를 쓸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정의연단체 사무총장께서 하신 뭐 그런 방송을 봤지만은 여기에는 조금 불분명한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맥주집에서 그 돈을 다 쓴 게 아니라 그럼 맥주집 그리고 그날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있었던 네. 그런 전반적인 뭐 후원 행사, 뭐 홍보 행사 관련해서 쓴 돈이 총 뭐 한 4천만 원 정도이고 예. 그 용처를 그 국세청이 기입하도록 한 그 시스템에 입력을 예. 할 수가 없으니 대표적인 그 업체명을 하나 쓴 것이다 라고 밝혀서 그건 나중에 뭐 그 회계 장부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후원 모금 뭐 행사라든지 어쨌든 행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쓴 거는 호프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식사도 하고 했지만은 다른 것들도 다 포함이 됐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쵸. 뭐 후원 행사를 하면은 그렇게 뭐 식음료
비뿐만 아니라 뭐 음. 우편 봉투를 하나 보내더라도 후원자들에게 예. 보내더라도 뭐 택배비도 들어갈 것이고요. 우편비도 음. 필요할 것이고 뭐 다른 뭐 플랜카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약 뭐 140 업체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현재 음. 밝혔습니다. 그렇게. 예. 일단은 이거는 뭐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일단 회계 오류 가능성, 뭐 횡령 가능성, 회계 오류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그쪽에서도 인정한 뭐 오류 사실이라고 예, 볼 예.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뭐 이제 음. 횡령인지 횡령이 아닌지는 아직까지 뭐 불분명하다. 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 후원금은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용수 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어디다 썼는지를 법적으로 뭐 공개를 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이런 단체들은? 법적으로 후원금을 이제 써야 한다라는 것을 밝혀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뭐 지정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디다가 써달라고. 그런 경우에는 그 목적에 사용을 하도록 이제 뭐 음.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제출하는 자료에서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언론이나 기타 사람들이 밝히라고 하는 건 모든 영수증을 다 공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법인으로서는 모든 영수증을 공개할 법적인 의무는 없고요. 그렇죠. 현재 예. 지금 뭐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소고발이 된 상태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어떤 의혹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다 제출받아서 아마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세청에 들어가면은 기부금 사용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49억 원 중에 40억 원은 할머니들한테 아예 갈 수가 없는 돈이라고 얘기가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정기부금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정 사업에 써라. 특정 사업에 써라라고 해놓은 그런 기부금 같은 경우들은 그렇게 현재 그 피해자분들에게 갈 수가 없는 명목으로 기부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이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49억 원, 40억 원대 돈이 있었던 거는 맞지만은 그것들이 다 원래 이 단체의 목적 자체가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피해 지원을 위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의 한 80% 정도 되겠네요. 80%는 사실상 거기에 쓸 수 없게 할머니 지원이 아니라 다른 용처로 쓰게 아예 기부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유학비, 윤미향 당선인의 유학비 논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해보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피해보상 그 간첩 조작 사건 남편의 그거에 대한 배상금으로 했다라는 뭐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딸이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했는데 대충 이제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학기에 약 1만 달러 학비 그리고 생활비 등을 포함해서 총 8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약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한 학기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미향 씨가 거의 봉사활동식으로 30년간 이 단체에서 일을 했고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최저로 받았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 자금이 나서 딸을 유학을 보냈는가에 대한 의혹을 지금 많은 분들이 품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남편분의 그 유족 보상금이라고 할까요? 예. 그 부분으로 뭐 충당을 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의혹 제기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밝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건 어쨌든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되겠네요. 이게 어찌됐든 어떤 식으로든 검찰이 뭐 일단은 뭐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네, 일단 뭐 고소고발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식으로든 결과는 통지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봐야 될 문제고요. 약간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많은 언론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 그리고 법적인 것은 좀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횡령이 있었느냐 아니냐로 좁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기부금을 받아서 그 정확한 용처에 썼느냐 아니면은 자신을 위해 아니면 다른 목적을 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지난 11일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노인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뭐 자영업자분들, 뭐 프리랜서분들, 그리고
보험으로 미가입되어 계신 분들이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해서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의 뭐 실업급여. 실업급여하고는 네. 다른 게 뭐가 다른 실업급여 건가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직업에 있었어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이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제정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최대 300만 원이고 월 50이면은 6개월 네, 반년이네요. 최대 그러니까. 6개월까지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군요. 내용입니다. 예. 좋네요.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이거는 근데 도대체. 세금에서 나오겠죠. 세금에서 네. 나오는군요. 자, 최근에 그 고용보험법 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개정하겠다. 쉽게 말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뭐 그 다음날. 예, 다음 날. 네. 바로 법안이 뭐 환노위를 통과를 했죠. 예.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제 고용보험이 우리 많은 근로자분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사실상 이제 법적인 근로자 중에서 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비율이 5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가 50%에 안 된다고요? 가까워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근로자분들이 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전 국민의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커버를 받을 수 있는 그 분야가 이제 예술인들. 예. 예술인들이 이번에 뭐 코로나로 뭐 예술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취소가 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이전에도 거의 다 대부분들이 프리랜서였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용보험에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 법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고용보험의 울타리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약간 들어가 있던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라는 큰 틀에 이제 네. 그 지원이 있었는데 뭐 공약을 좀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자영업자, 네. 특수고용직 이거는 이번 통과된 법안에서는 제외가 됐어요. 이게 다른 법안으로 그럼 따로 이거를 한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될 텐데 예. 이 부분이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요. 뭐 일반적인 프리랜서들 그리고 뭐 보험 설계사라든지 뭐 학습 지도사, 뭐 배달 대행 요즘 라이더들. 정말 많잖아요. 예. 뭐 대리운전분들 이분들이 다 특수고용직으로 보고 있는데 이분들도 이제 고용보험으로 이제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번에도 추진을 했지만 그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은 다 어디서 충당을 할 것이냐. 예. 다 재정적인 것이 다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다 내주는 게 아니라 회사랑 근로자가 반반씩도 부담을 맞습니다.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또 내가 고용보험 모르겠고 일단 좀 더 돈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근로자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넓은 특수고용직들을 다 한꺼번에 고용보험 제도권 안으로 넣어버리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후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한데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니까 좀 될 가능성은 높은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돈 문제가 이거 네. 도대체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전 국민 국민에게 입장에선 굉장히 굉장히 좋죠. 좋은 건데 전 국민에게 실업급여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영업자의 실업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폐업을 하고 다시 뭐 창업을 하기 전까지 준다라는 건지 뭐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들도 굉장히 좀 손을 많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외는 어떤가요, 지금 이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랑 뭐 세수나 이런 것들이 뭐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을 보면요 거의 전 국민들을 고용보험의 그 체제 안으로 좀 들어오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한국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초반에는 그 회사와 근로자가 또 이 보험을 반반씩 부담을 하고 있다가 요즘은 거의 회사가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또 독일과 같은 경우에도 그 거의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그 실업급여 체계를 둘로 나눠가지고 일반적인 세금으로 부담을 시키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서 좀 부담을 시켜서 거의 다 이제 전 국민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한국이 가는 방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더 맞게 선진국들의 하는 방향에 맞게 가는 거네요, 지금. 그쵸. 하지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 세수를 다 어디서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는 여전히 좀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법한 논의 조으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